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뭔가 올해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결코 좋아지려면 시간이 좀 필요한 부분들 아셔야 되고요. 절대 여러분들은 상승론자도 하락론자도 되지 마시고 돈 버는 그러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팍스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투자 성공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올해 내년 유심히 잘 관찰하시면서 좋은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또 투자를 하시려고 하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 고민 많습니다. 청약으로 해야 할까? 아니면 재개발 또는 재건축 또는 갭 투자 언제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하고 깔끔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십시오. 네, 어떤 고민이라도 좋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말끔하게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여러분 모두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노하우 배워보는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도 부동산 시장 하면 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더 어려워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재개발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보는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요.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차윤원 대표의 꼭꼭 박사의 명강의 시간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네, 보통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르면 아파트를 큰돈 가지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재개발 시장으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어린 자녀를 두시거나 아니면 결혼하기 전 이런 자녀분들의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좀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갖고 가게 되는데 이때 재개발을 많이 쓰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일생에 있어서 재개발 정도는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땅 한 평 갖고 있으라고 하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재개발 하나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 서울에 땅 한 평만 살 것 같으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쓸모 없습니다. 아무도 안 삽니다. 다만 재개발일 경우에는 땅 한 평 아니라 0.1평만 있어도 위에 집만 있다라고 한다라면 일단 이 아파트 입주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시장은 미래에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매우 좋은 어떠한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보통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항상 아파트 가격이 오르내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른 시점에서 재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죠. 과거 2005년, 2003년에서 5년, 8년, 9년도 재개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가 어느 순간 재개발이 폭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재개발 투자가 사회적으로 외면을 당한 시기가 있었죠. 언제였죠? 이게 2007년에서 2012년 약 박원순 시장 재임 기간이 한 7년 되지요. 이때 재개발에게는 정말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열망이던 노후 주거지를 아파트로 바꾸는 재개발 시장을 박원순 시장이 전부 다 해제하거나 규제를 까다롭게 하셔가지고 재개발, 서울에 그나마 원래 있던 뉴타운과 재개발을 전부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이때 해제된 아파트 나올 게 약 25만 7천 세대 정도가 나올 수 있었는데 재개발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물론 완전히 없앤 거 아니라 진행된 건 어쩔 수 없었고 굉장히 재개발에 네거티브 하셔가지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희소하게 됐죠. 희소하다라는 거 뭐죠?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니까 오히려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몰리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서울에 부족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공급보다는 오히려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규제를 만들다 보니까 규제를 뭐 25회, 어떤 나라 혹자는 27회라고 하는데 아파트를 사지 못하게 만드는 규제만 있었는데 수요가 사라졌느냐? 결국 수요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 공급만 없어졌던 거죠. 공급만 없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더 급증하게 좀 보였고 가격이 상승됐고 결국은 온갖 규제로서 이 규제를 부동산 규제를 잡아놓죠. 잡아놓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건설사 힘들죠. 그 다음에 이사하는 이삿짐 센터 힘들죠. 여기에서 일하는 인부 힘들죠. 인부도 힘들죠. 직업 자체가 힘들죠. 공인중개사 힘들죠. 이사 가면은 인테리어하고 또 각종 기자재 사서 잘 이쁘게 하죠. 내 집 꾸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두가 힘들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당면한 규제는 서울에는 뭐가 부족해요? 내 집,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이제 관심 가져야 되는 게 이 규제들은 주로 법으로 묶어놨죠. 법. 그래서 법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 법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법 개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법 개정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규제를 풀려고 하고 있죠. 뭐 각종 취득세 중과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안전진단 이런 여러 부분들의 법 개정을 하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되죠? 아직은 지금 현재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거의 부동산 규제는 말로는 완화지만 사실은 이 정부가 완화하는 것들은 뭐 식물정부죠. 뭐 법으로 바꿔야 되는데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 법을 좀 규제를 완화시킬 정도의 어떤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는데 저는 규제가 풀려야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규제가 안 풀리면은요, 그 투기꾼들 몇몇 잡으려다가 초과 상관 태우는 격이 되죠. 초과 상관은요,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만약에 부동산 규제가 이 상태로 2, 3년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규제를 풀어가지고 모두가 우리나라는 뭐 자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이죠. 일본과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인데 수출은 개인이 수출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대기업만 먹고 사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우리 민간인들도 먹고 살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기 때문에 일단은 투기꾼들은 과감하게 잡아내서 투기꾼들은 뭐 감옥에 보내든지 아니면 투기 못하는 방법을 막고요. 지금 보면은 이게 있어요. 투기꾼들이 모이는 곳이 주로 뭐 강남이라고 한다면 강남의 이 규제가 과연 예를 들어서 30평짜리 아파트가 25억에서 35억인데 투기꾼들이 강남 가서 40억, 50억 투자한다면 좀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그 일반 서민들이 강남 주어도 살 수 있는 돈이 있을까요? 산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시장의 자율에 좀 맡겼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전제가 뭐죠? 공급해야 되잖아요. 공급만 많으면 살기 좋은 서울 대부분 25개구가 있는데 25개구 다 살기 좋지 않습니까? 뭐 마용성도 집 지어놓으니까 좋아하잖아요. 또 마용성을 더 넓혀가지고 노도강도 살기 좋은 동시로 꾸며줘야 되죠. 그러려면 전제가 뭐죠? 재건축, 재개발 완화를 해서 모두가 이 아파트에 부릅뜨고 모든 걸 몰빵하는 그런 것들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 재개발, 재건축 규제 만들어 놓고 있는 아파트 이런 거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그냥 모아타운 뭐 신속통합계 뭐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원하는 아파트 살게 내버두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급이 늘어나면 굳이 규제하지 않고도 갈 거고 강남 좋아하는 애들 살라고 하세요. 비싼 돈 가지고. 그리고 투기꾼들 강남 안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봐도 안 갑니다는 말을 할 수 없고 안 갈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무슨 뭐 30억 투자해가지고 벌면은 얼마나 벌까요? 저는 많이 벌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규제를 풀어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게끔 놓아둘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제 저는 총선이 끝나면 나름대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서 서울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양질의 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죠. 아파트 공급이 일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일단 규제가 좀 풀려지겠죠. 우리 내 집 없어서 고민하시는 서민들, 그리고 우리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저희 팍스를 잘 보시면서요. 투자할 거 얼마든지 많은데 왜 비싼 데만 가려고 하는지, 비싼 데 가서 뭐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싼 데 가서 비싸질 지역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부자 되면 됩니다. 저희 부동산 고민 프로그램 보시면서요. 여러분 많은 돈 안 들이고 좀 부자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까요? 강남의 33평 아파트, 소위 말하는 34평 아파트 20억짜리가 강남 30억 됐거든요. 10억 올랐죠. 이거 50% 올랐어요. 근데 강북 가서 보시면은요. 5억짜리 지난 2015, 16년 지난 6, 7년 따져보면은 강북에 있는 5억짜리가 15억 돼가지고 10억 올라서 내가 봤을 때는 200% 오른 데가 더 많아요. 정말로 중요한 부분은 돈 버는 게 중요한 부분이지, 내가 강남 가격 오르든 말든 무슨 강남은 억억거리고 그럴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강남보다는 강북이 더 많이 올랐더라. 앞으로도 더 싸고 좋은 쪽으로 벌 수 있는 게 많더라. 그게 가장 적은 돈으로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재개발이더라. 그러면 이 재개발을 하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되고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좀 알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지, 무조건 좋은 지역만 선택하시는 그러한 습관은 나쁘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집 마련을 그냥 무조건 강남 이렇게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로 그냥 돈 되는 투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이 재개발 추진 절차하고 단계별로 가격 상승이 어떻게 오르는지, 어느 구간에서 오르는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 사업성이 좋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성에서 사업성 좋은 거 어렵지 않아요. 쉽습니다. 그 공부하는 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벌 수 있나가 중요하지. 사업성 이까짓 게 뭘 중요한지, 여기다가 목숨 거는 분들 많고요. 무슨 뭐 투자한다고 벌써부터 무슨 권리가에 뭐 이런 거 따지는데 그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 거는 분들 많으세요. 그냥 중요한 부분은 그냥 돈을 내가 지금 내 형편에 투자해서 많이 벌 수 있는 지역이 어디고 얼마나 벌까를 예측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은 거 간단하죠. 뭐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인 아파트를 가지고 300%짜리 만드는 지역이 있고, 용적률 300%짜리를 그냥 1대1로 300%로 지은다고 할게요. 이렇게 지은다고 하면 과연 사업성이 누가 봐도 여기가 사업성이 좋죠. 1위. 2위는 사업성이 안 좋죠.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지역에서 과연 입주 후에 프리미엄이 더 많고 가격이 많이 올라서 가격이 오를까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버는 걸 찾아야 되는데, 꼭 보면 위치도 안 좋고 어디 허접한 동네 가가지고 사업성은요 뭐죠? 돈 주고 짓는 거죠. 건축비 들어가는 거잖아요. 건축비하고 이주할 때 금융비용, 각종 사업비용 들어가는 거죠. 사업비 들어간 거 하고 내가 일반 분양을 해가지고 돈 들어가지고 추가 부담금을 얼마나 내느냐 안 내느냐, 그런 차이잖아요. 추가 부담금이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 이익이 많이 났어요. 여기가 이익이 많이 났어요. 이익이 많이 났다라는 건 그만큼 너 혼자 정부가 너 다 먹으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기부 체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건 하나의 법인 청산 절차를 밟으려면 번 돈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세금 얼마 내죠? 번 돈에 보통 다 10억 이상이면 45%니까 45%에다가
또 지방세, 지방교육세의 4.5%, 49.5%, 약 50%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여기는 안 벌고 여기 30에서 내 돈 들어갔으니까 세금 내는 거 없고 기부 체납하는 거 없죠. 그런데 잘 지었어. 좋은 위치야. 그러면 가격 상승 많이 하잖아요. 그래 여기에서는 100%에서 올랐어. 늘어나는 용적률 50% 기부 체납 또는 뭐 27% 기부 체납 또 여기에다가 번 돈에 대해서 50% 이익 50%의 세금 내야 되잖아. 사업소득세. 결국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100명, 막 500명을 나누면 추가 부담금에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괜한 그 엉뚱한 사업도 안 해보는 사람들 이상한 전문가들 얘기 들어가지고 사업성 좋은 곳 하면서 여기다가 침을 흘리지 마세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입주 후에 가격 많이 오를 지역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것은 위치가 결정하는 거예요. 위치가 사업성이 좀 낮더라도 위치가 좋은 지역 선택하시기 바라고요. 사업성에 너무 연연하다가 좋은 위치 날리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사업성이 좋다는 것은 항상 세금을 많이 내고 반은 50%는 세금 내고 또 나머지는 또 일부는 기부 체납이 있다 이런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재개발 추진 절차에 따라서 단계별로 가격 상승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재개발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처음부터 묻는 게 뭐냐면 얼마가 오르나 이건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언제 입주해요? 이것만 물어보거든요. 언제 입주 중요하지 않아요. 가격 오르면 중간에 팔아서 입주 다 되는 곳으로 이사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여기에 연연하지 말고 한번 재개발 추진 절차에 따른 단계별 가격 상승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지금 현재 이 자세한 부분이 좀 있는데 이렇게 이 깨알같이 자세한 거 보면 여러분 눈이 아플까봐 안 보이잖아요. 방송이니까. 그래서 쉬운 걸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가장 많이 오르는 지역만 먼저 오르는 단계별로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예정지 단계, 예정지 노후 주거지죠. 이번에 이제 노후 이 정부에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안전지단 완화 또는 규제 없애버리고요. 연도만 되면 된다. 이렇게 되고 뭐 또 재개발에는 노후도가 되면은 또 옆에 또 세부적인 선택 항목이 있는데 뭐 노후도가 뭐 호수 밀도가 어떻고 적도율이 어떻고 뭐 이런 걸 따지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노후도만 맞으면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정지 단계에서 계획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를 말합니다. 예정지에서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가장 많이 오릅니다. 요즘은 재개발의 속도가 빨라졌어요. 재건축은 속도가 엄청 느려요. 안전지 통과만 하는데 뭐 재수, 3수, 4수 하는 5년이죠. 거기에 또 조합 만드는데 3년에서 5년 걸리죠. 이 재건축이 굉장히 좀 살기도 괜찮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가지고 재건축이라는. 근데 재개발은 우리 박원순 시장 시절에 했어야 된 것들을 너무 이게 안 해가지고 노후 불량지가 너무 많아가지고 재개발은 사업의 속도를 빨리 내는. 그래서 사업 속도는 결국은 주민들의 동의거든요. 주민 동의가 빠른 곳일수록 사업이 빨리 가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주민 동의가 높은 재개발 지역이 빠르더라. 최근 2022년에 모아타운이 처음 생겼는데요. 빠른 지역은 벌써 2024년인데 2년 만에 이주하는 데가 있고요. 2027년에 입주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5년 만에 입주하는 게 모아타운 돈은 덜 벌지만 빨리 벌죠. 아파트가 지금 없는 시기에 빨리 지어지면 그만큼 빨리 많이 벌겠죠. 그래서 모아타운이 지금 인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2023년에 지금 지구 지정된 데는 28년에 입주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빨리 내 자녀분들에게 내 집 한다는 거 이거 역사에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당군 할아버님이 이 나라를 만든 이후로 재건축 재개발을 이렇게 빠른 사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빠릅니다.
유례가 없이 빨리 어떻게 된다?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아파트가 한 15년에서 20년 지나면 이 속도로 가면은 이제 아파트가 필요하지 않고 아파트가 많을수록 내가 봐는 아플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지금은 파라다이스로 느껴지겠지만 한 20년 지나서 모아타운 신속통합기 재개발로 서울의 아파트 딱 하면은요. 아파트 가격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냥 오히려 아파트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골치가 아파. 그래서 아파트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빨리 공급돼서 돈을 빨리 벌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뭐가 중요하다? 재개발의 속도가 중요하다. 재건축은 속도가 느리니까 여러분들은 재건축은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해서 좀 빨리 내 집 마련하시고 돈도 빨리 버셔가지고 나중에 저기 재건축 헤맬 때 돈 많이 벌어서 팔아가지고 재건축으로 갈아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는 거고요.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부자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주민 동의 속도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넣어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많이 오를 때가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보통 과거에는 조합 설립 인가 후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이 예정지에서 정비구역 지정될 때 많이 오릅니다. 그 다음 사업 시행 인가, 여기는 사업의 진척률이 70% 도달한 거죠. 여기는 가격이 조합 설립 인가보다는 덜하지만 오른다. 그 다음에 관리 처분할 때 가격이 오르고 진척률은 8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일반 분양을 한다. 조합원 먼저 가지고 나가고 착공할 때 하는데 지금까지 청약통장 가지고 일반 분양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돈 별로 못 벌어요. 그래서 청약통장보다는 재개발로 접근하는 게 더 훨씬 유리하다. 이거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재개발은 선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좀 더 이해하시면서 무엇보다도 단계별로 가격 상승 추이를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가격이 중간에 오르면 많이 벌고 더 지역으로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고 여기에서 상급지로 갈아타는 것도 좀 배워두면 훨씬 효과적이겠다 이렇게 아시겠고요. 이런 부분들 좀 궁금하시는 분들도 그냥 방송만 보지 마시고 상담도 한번 받으셔서 진짜 돈 버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